그래도 좀 바꿔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얼마나 이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약간 애가 달아 있는지를 보여주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성이니까 그렇겠다. 그렇죠. 그 저기 뭐냐 윤호중 이제 원내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를 계속 뿌리고 대기해 주세요. 전원 대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언제 할지 모르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전원 대기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또 이 인사청문 특위 일종의 상임이죠. 거기서는 야당 후보들이 참석을 안 하는데도 야당 그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데도 여당 의원들끼리 계속 모여서 회의를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목요일 2부 국회 정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고정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프레시안의 곽도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다렸어요. 제가 고정현 기자를. 왜 그랬냐. 이게 일주일 내로 관심이잖아요. 3명을 다 임명을 강행할까 아니면은 저 이렇게 좀 임명을 처리할까. 근데 사실 월요일날 대통령의 저 특별 연설 이후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3명 강행 기류, 강행 임명 시사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SBS 메인 뉴스에 딱 출연해가지고 우리 고정현 기자가 하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고위 관계자는 3명 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단정에 어렵다며 대통령이 후보자들의 면을 세워준 측면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후보가 낙마하는 상황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라고 월요일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막 기류가 바뀌었어. 왜냐면 제가 오프닝에 소개해드린 동아일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임명 강행 이렇게 헤드라인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청와대 3명 중 1명 포기 가닥. 오, 최고의 취재력을 가진 기자로 등극하나요? 제가 여기서 웃으면 안 돼. 제가 그런 기사를 썼나요? 몰라. 근데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이게 하루 기사 쓰고 하루 잊어버려가지고 또 이 기류가 하루 다르고 하루 다르기 때문에 뭐 근데 그런 기사를 쓰긴 했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 기류는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약간 그런 무게감이 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 같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 이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국회 본회의를. 장관 후보자 3명 이거는 이제 청문 보고 채택만 하면 됩니다. 상임위에서. 이 세 개 이제 국민의힘은 자꾸 4명을 연관시키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국무총리라도 임명을 시키자. 이거 지금 코로나19 전국에서 국무총리가 없다는 건 굉장히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뭐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 나아가서 지금 다음 주에 당장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한미 정상회담 가지는데 나라에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으면은 이거 되겠냐. 빨리 국무총리라도 어떻게 해서 먼저 임명시키자 해서 이 국무총리 임명은 오늘 혹은 뭐 내일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협조를 안 하겠죠. 본회의 뭐. 야당 안 오는데 그냥 한다?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박병석 국회의장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제도 찾아가고 어제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들한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계속 뿌려서 본회의 열려서 총리 표결할 수 있습니다. 대기해 주세요라고 그제도 하고 어제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당에서 어떻게 해서든 밀어붙여가지고 총리를 임명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고 장관 후보자 3명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인사 고유 권한이잖아요. 청와대가 뭔가 밀어붙여서 3명 다 임명을 하고 싶어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당과 청이 짝짝꿍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되는 건데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굉장히 부담이죠. 부담감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총리는 무조건 임명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총리를 임명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둘 다 밀어붙일 수는 없으니까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는 좀 설득을 계속 하려는 그런 걸 물밑에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당의 분위기는 1명 정도는 누군지 모르겠어 낙마시키는 분위기가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그렇죠. 뭐 초선 의원도 그렇고 물론 뭐 또 반대하시는 의원들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런 기류는 있는 거고 맞아요. 결국 청와대의 선택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청와대의 기류도 조금 톤 다운된 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초보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금은 감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도 그렇고 청도 그렇고 그럼 누구를 낭만시키냐. 그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입장을 낸 걸 보고 사실 어쨌든 1명 정도는 낭만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누가 문제가 있으니까 누구를 낭만시켜라 이렇게 입장을 내는데 한 명을 낭만시켜라 여기에 대해서 아니 뭐 그래서 덮어놓고 1명을 낭만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봐도 저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하고 과기부 장관 후보자하고
누가 더 중하다라고 보는 시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조금 더 중요한 건 약간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더 사유가 많잖아요. 종류가 많아요. 위장전입, 논문, 뭐 학회 가족 데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고. 여성. 그렇죠.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여성 장관을 일단 임명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누구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다. 그래서 이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낙마 1순위로 당 청사위에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사유 자체는 뭐 여러 가지 그 부적격 사유로 이제 야당이 나열한 건 임혜숙 후보자가 더 많은데 박준영 후보자 그 도자기 한 방에 파괴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진이 왜냐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위장전입 논문은 우리가 많이 봤던 사유들인데 도자기 사진 떡 나오면 일단 시각적으로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뭐 그렇게 또 근데 또 이 후보자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배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도 결국에는 박준영 후보자가 낙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강해지고 있어요.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낮에 저 지도부 오찬이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 그 전에 결정 나겠네요. 그러니까 내일 원래 오찬으로 잡혔다가 그게 코로나 때문에 오찬이 아니고 이제 티타임, 그러니까 차담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송영길 지도부하고 이제 그렇게 대면을 겸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뭐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중요 의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이랑 표결이랑 연관이 되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8557님 국민의힘이요 국무총리는 임명 갑시다. 그래야 지지율도 올라가요. 아마 제 느낌에는 8557님은 국민의힘 지지자시 보시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전략을 조언하시는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당이 사실은 180석이니까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이잖아. 근데 그렇죠. 고민 좀 하는 거는 야, 그거 저 선거도 졌는데 막 총리 임준 투표를 저 야당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끼리 하는 거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럼 야당은 거꾸로 이거를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건데 그래도 들어가서 좀 협조하는 모습 보이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근데 막 강경한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도 그 3명 후보, 그 3명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다, 그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명백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말이 참 이게 뉘앙스가 약간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총리 후보자도 부적격 사유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일각에서는 이게 총리 후보자는 상황에 따라서 협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 국민의힘도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 그것도 그 대구의 김부겸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고 결국은 그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를 그냥 결국은 그 장관 후보자 지명 처리를 요구하는 어떤 그 레버리 지렛대로 이제 좀 활용하려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근데 뭐 실제로 저 지도부는 생각은 복잡하겠지만 어제 저희 수요일 날 저 이미자 의원 나오셨거든요. 이미자 의원도 장관 후보자는 문제가 있다. 근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동의하는 게 맞다. 그리고 화요일 날 또 어쨌든 여기도 타짜 장성철 소장하고 윤태곤 실장도 이거는 별개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동의하고 가야 그게 국민의힘에 도움 됐겠다 이랬는데 지금 저기 저 문자도 그렇게 보내주시고 근데 아직 입장은 못 정한 거죠. 예, 뭐 그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최대한 그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 명 장관 후보자하고 총리 후보자 이거 하나의 사안이다. 4명을 묶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일이 자 변곡점이겠어요. 나 다음 주엔 이 뉴스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도 좀 바꿔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얼마나 이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약간 애가 달아 있는지를 보여주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겠다. 그렇죠. 그 저기 뭐냐 윤호중 이제 원내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를 계속 뿌리고 대기해 주세요. 전원 대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언제 할지 모르니까 전원 대기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또 이 인사청문 특위 일종의 상임이죠. 거기서는 야당 후보들이 참석을 안 하는데도 야당 그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데도 여당 의원들끼리 계속 모여서 회의를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걸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산회를 안 하고 정회한다. 밤새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면은 바로 문 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여론조를 계속하면서 진짜 막 밤 11시까지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당 지도부나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낙마 후보로 나오는 과기부하고 해수부는 장관이 아직 있잖아요. 네. 근데 국토부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관 없죠. 공석이죠. 총리 더 중요한데 공석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 두 자리가 공석이니까 여당하고 청와대는 애가 닳긴 하겠네요. 저는 그냥
오늘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제 야당 김기현 대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총리 공백에 대해서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비판이 있을 거예요. 반박을 하면서 총리 공백을 누가 만들었냐, 정세균 총리 왜 사직했냐, 자기 대선 나가려는 욕심 때문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 제거도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국정 공백은 자기들 대권 노름 때문에 합적으로 만들어 놓고 남 탓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당 입장에서는 내일 이제 만찬이 저 티타임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청와대에서 뭐 거기서 다 정해질 거다라고 여론은 분석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 속내는 지금 신임 지도부랑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넓은 이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꺼내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가 만나서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거에서 뭐 원팀이냐, 뭐 이견이냐, 뭐 당 위주냐, 청 위주냐 이거 쓸 거 아니야. 다 뒤덮이는 거죠. 그걸 우려해서 오늘 좀 결정을 해야 된다. 오늘 어떻게든 하고 싶다라는. 하고 내일은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뭐 저 큰 현안을 그렇겠네. 결국 결과 브리핑은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그 시기도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이 내일 금요일까지잖아요. 통상 보면 뭔가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뭐 인사를 임명하거나 뭘 재가를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 요럴 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더 이상 이 뉴스를 듣지 않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밌다. 좋은 정보 보고들이 막 계속 올라와요. 너무 재밌다 이거. 저기 이제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 다음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산 높이 가지고 저는 뭐 발공산과 수락산 높이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어느 산이 높은지. 뭐 이게 이제 논쟁이 붙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영보위하고 올드보이라고 그러면 좀 본인들이 기분 나쁘실려나? 근데 어쨌든 그래요. 정치를 오래 했던 중진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초선이나 그다음에 원외의원들하고 인사하고 당대표 경선을 놓고 지금 맞붙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론조사 보니까 뭐 일부 여론조사긴 하지만 원외에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꽤 높게 나오잖아요. 예, 뭐 최근에 여론조사가 뭐 지난달 말부터 하면 한 서너 개 정도 나왔는데요. 물론 이게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라서 그렇죠. 당권 선거 향방을 가늠하기는 좀 그죠. 왜냐면 부족함이 있긴 합니다만. 당권 경선은 당 민심 당원 대표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최근에는 뭐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김웅 1, 2, 3, 4위가 이렇게 나온 것도 있었고 지난달 하순에는 주호영, 김웅, 김무성, 조경태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어때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당 경선 특히 이제 저 올드보이하고 영보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뭐 이를테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하고 뭐 일부 원외위원장과의 설전, 그다음에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지 뭐 일부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뭐 김웅 의원하고 홍준표 현재 무소속인 의원 그들의 SNS 그 댓글 대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YB 대 OB, 뭐 영보이 대 올드보이 이런 게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당권 경쟁 레이스가 실제로 시작이 되면 그 구도는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론보다 아무래도 당원 대표 특히 영남의 책임 당원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 보면은 좀 구도는 달라지죠 이런 거겠네요.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 그게 선거인단 투표가 70%인데 이게 사실상 당원 투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30%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난 전당대회 때도 보면 이제 황교안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 이렇게 붙었을 때 여론조사는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결국은 당심에서 그렇죠. 우세한 황교안 대표가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당규도 이번에 다시 보니까 만약에 동점일 경우에는 당원 투표가 높은 쪽이 이긴다. 뭐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초선 의원이나 원외위원장 쪽에서 경선을 개정하자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건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분이 지금 황우여 전 대표인데 당원 당규 개정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뭐 시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규 개정까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도지사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은 아무래도 경선하고 나가서 모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여론조사로 뭐 후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대표는 본인들 당의 대장 뽑는 거잖아요. 본인들끼리 선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표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최장직 교수나
여기 이제 전 진행자였던 이철수 수석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그 정당론, 그 정당 민주주의 이론을 좀 강조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서 당원 투표가 맞다. 여론조사 그 비율을 높이는 게 썩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시죠. 당내 경선에서는 그런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 영보위 누구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김웅 의원, 그다음에 뭐 누구죠? 윤희석 의원도 출마할까 말까 그런다는 것 같고, 김윤혜 의원도 출마할까 말까 그런다는 것 같고, 그럼 영보위들끼리 단일화가 됩니까? 그 논의도 있긴 있죠. 예,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고요. 윤희석 의원은 뭐 그 주변에서 말이 나오는데 뭐 본인은 지금 뭐 그 확실하게 결심을 못 하고 있다고는 해요. 아마 그래서 이제 윤희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그 이제 한 3명 또는 4명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초선 의원들 간에 뭐 말하자면 일종의 단일화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뭐 가능하다 뭐 그 정도 그 긍정적인 언급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22일 날 그 후보 등록이 그날 마감이 되니까 뭐 몇 명이 등록했는지를 봐야 이제 그 중에 이제 합종 연행을 해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아마 그때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혹시 취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 원내대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803 수락산 그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의 그 803 수락산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앞에 계시면 꼭 물어보고 싶어. 왜 그러시는 건지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당권 선언을 하고 지금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고 있어 그런지 잘 접촉이 안 되고요. 아, 그러시구나. 아마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추측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좀 뭐 본인이 3위로 나온 뭐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긴 합니다. 근데 영보위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맞나요? 그 기자들은 영선 중진위원이라고 부르던데요. 뭐 그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죠. 영선 중진위원, 영선 중진, 영선 원내대표 뭐. 그렇죠. 왜냐면 워낙 저 이게 정치권에 등장한 지 오래됐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30대고 나이가 아직 그렇죠. 30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영보위로 분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김웅 의원도요 70년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영보위라고 부르기는 또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초선 의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워낙 또 저 중진이 고령 중진을 많으니까 그렇게 부른 거고. 제가 민주당에서요 국민의힘의 지금 이 YB, OB 이 논쟁들을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봐요? 예를 들면 이번 전당대회 때 민주당은 야 그래도 좀 예전에 전당대회 때나 박주민 의원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랬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다 뭐 송영길 대표 그 다음에 저 우원식 의원, 그렇죠. 그다음 홍영표 의원 다 원래 정치 오래 하시던 아까 우리가 YB, OB 기준하면 OB 드릴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박주민 의원처럼 그냥 YB가 없고 그 보는 시각들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은 국민의힘 보면서 크게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장관 후보자 이게 말한 그런 거 또 부동산 문제 지금 현안이 막 쌓여 있고 송영길 대표 옆에서 보면은 막 넥타이를 못 메고 막 그냥 막 복도를 뛰어다니고 막 땀 흘리고 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남의 집 지금은 신경 쓸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결국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당 대표는 누가 돼도 별로 상관없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현실적이다. 다만 이제 뭐 좀 젊은 민주당에서 못했던 뭐 젊은 당 대표가 나와서 또 젊은 당대표의 가장 취약점은 경험이 없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당대표가 나와서 잘 이끌어 나가는 모양새가 나오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하는 거고. 다만 젊은 당대표가 나와서 이제 당이 아사리판이 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뭐 민주당에서는 뭐 좋은 거고요. 원래 우리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됐어. 언제부터. 그죠. 아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명언을 남겼잖아요. 야당은 여당의 실수를 먹고 산다.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보면 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약간 세대별로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주민 저 원내대표 막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젊은 의원들은 박주민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 왜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세대 교체가 있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세대 교체가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여야 뭐 진보 보직을 떠나서 세대 대결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혹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이 YB와 OB 이걸 어떻게 쳐다보나. 그렇죠. OB를 약간 걱정하긴 하는데 박주민 의원도 약간 지금은 그래도 대선이니까. 네. 근데 아직 오시면 안 됐어요. 선수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이분의 성향과 그리고 과거 이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봐야지 사실 이게 진짜 OB냐 YB냐 판단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저 국회 정보 보고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SBS의 저 고정원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의 곽지훈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